은호 씨,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수술만 끝나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늦은 오후 병원 복도를 급히 걸어가는 한 여자의 손에는 간 이식 적합 판정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다급함 대신 이상할 만큼의 여유가 묻어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고성희, 25년 만에 버린 딸을 찾아온 친엄마였습니다. 간 이식만 해주면 박진석 그룹의 지분 30%.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함정이라는 걸. 가원재단 이사장실 커다란 창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은호의 건강검진표와 간이식 적합 판정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고성희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됐어. 완벽하잖아.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씨께 연락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일정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야겠네. 비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약 박성재 본부장님이나 회장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그러니까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야. 고성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성재는 곧 해외로 보낼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같은 시각 카페 겸 인테리어 사무실에서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도면을 보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말이 떠나지 않았죠. 지은호 실장, 요즘 좀 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요.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저녁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고성희. 잠시 고민하던 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고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호 씨,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네? 은호야. 사실은 내가 내 친엄마야. 순간 식당의 조용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의 손에 들린 포크가 떨어지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친엄마요? 그래. 25년 전 너무 가난해서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 매일 후회했지. 그래서 다시 찾았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내 딸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은 잠깐 동안 싸늘하게 식었다가 이내 다시 따뜻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이요? 해외에 있는 친척이 위독해. 간이식이 필요해. 검사를 해봤더니 내가 딱 맞더라. 건강검진 때 그건. 그래. 그때 이미 확인했어.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수술만 해주면 박진석 그룹의 지분 30%를 주겠어. 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분을요?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야. 넌 내 딸이니까.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강우와 어머니 정순이 여사님께도 10억씩 드리겠어. 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은 은호의 집, 정순이는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앉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니? 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친엄마를 만났어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그게 누군데? 고성의 이사장님이에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몰라요.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분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뭐래? 간 이식을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신 큰 돈을 주신대요. 그룹 지분이랑 엄마한테도 10억.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은호야, 돈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리지 마. 내 몸이 먼저야. 알아요. 근데 엄마 강호도 엄마도 힘들잖아요.
순이는 울음을 삼키며 딸을 안았습니다. 제발 그분 말을 믿지 마. 며칠 뒤 박성재는 어머니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해외 지사장을 제안한 일도 최근 병원 방문도 모두 수상했죠. 그는 사설 탐정을 불러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는 고성희와 은호, 그리고 한 남자. 이 남자 누구죠?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사장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우진이라고? 성재는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호 씨 친구인데. 탐정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은호 씨도 같은 병원 간담최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간담최장외과? 그날 밤 성재는 직접 우진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원룸안 약통이 가득한 방. 저는 고성의 이사장의 친아들입니다.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호 씨는 이사장님이 꾸민 거짓의 희생자예요. 간이식을 받으면 전 살고 저는 그룹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이사장님은 저만 살리고 싶으세요. 은호 씨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성재는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어머니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고성희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뭘 알아.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남의 생명을 이용하시면 안 되죠. 지은호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을 살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 거짓말이에요. DNA 검사도 조작하셨죠? 고성희는 침묵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호 씨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저 간이 맞는 사람일 뿐이에요.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우진이는 내 친아들이야. 엄마로서 자식을 살리고 싶을 뿐이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난 그 아이에게 충분히 보상할 거야. 지분 30%면 충분하지 않니?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막을 겁니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성희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술을 앞당겨야겠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내일로 옮기세요.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늦었어, 성재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다음 날 새벽 병원 로비. 성재와 지혁은 병실 위치를 확인하며 뛰었습니다. 4층 402호야. 그때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성재 본부장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수술복을 입은 은호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고성의 이사장님은 내 친엄마야. 너한테 한 말 전부 거짓이야. 무슨? 그분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냥 내 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은호의 손에서 수술 동의서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고성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살리려면 내 간이 필요했어. 그럼 저는 그냥.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병원 복도를 울리며 박진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성재가 모든 걸 설명하자 진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성희, 이게 사실이요? 그래, 사실이야. 우진이는 내 첫째야. 당신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이야. 나는 내 자식을 살리려 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난 모성으로 움직였어. 아니, 탐욕으로 움직였지. 나가시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것이오. 복도는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우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딸이었을까요? 지혁이 다가와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요.
며칠 후 은호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 씨, 할 말이 있는데.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좋아했어. 이제는 제대로 고백하고 싶어. 나랑 사귀어 줄래? 창밖에서는 이지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의 불빛이 꺼져갈 무렵 고성이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은호와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그리고 오래된 야망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